준비한 중국 마켓 집중 분석 코너 10미닛 차이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박준석 파트너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석 파트너 들어오시기 전에 딱 나왔던 보도가 저희가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네, 이제 중국에서 미국과 협상을 할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중국 당국자의 어떤 인터뷰를 인용한 그런 보도 같아요. 네. 중국의 입장 변화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오늘 가져왔던 자료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중국 내에서 좀 변화됐던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대표라고 해서 네. 우리가 외교적으로 누군가와 협상을 할 때 있었던 그런 대표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장관 같은 급이 현재 지금 교체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그쵸. 같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중국 같은 경우에 통상대표 교체됐었는데 왕서우 웡에서 이제 리청강으로 이제 교체가 됐던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마 이런 뉴스들이 지금 현재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시장의 반응 자체는 일단은 사실적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소식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실 중국 내에서는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성장률 나왔죠? 네. 소비 지표 나왔죠? 네. 다 잘 나왔어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서프라이징이 나왔었고요. 이번 1분기부터 해서 중국 시장에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지금 전부 다 골든벨처럼 서프라이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초만 하더라도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마찬가지고 네. 제조업 PMI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다양한 중국의 지표들이 나왔었는데 중국의 GDP도 예측치보다 5.2%보다 5.4%로 이제 나왔고요. 소매 판매 GDP 전부 다 좋게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중국 시장이 오늘 오전장의 낙폭 자체가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총 두 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 지금 앞서도 많이 다뤘긴 했었지만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이제 칩에 대한 수출 금지 규제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낙폭이 됐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장에 좀 나타났던 건데 이제 백악관에서 관세를 125%가 아닌 145%가 아닌 245%로 이렇게 부과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야 이거는 중국과 미국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식으로 지금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게 되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갔었는데요. 장 막판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국 종가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상해 종합 지수는 양전을 했었고요. 선저성분과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듯 중국 내에서 있었던 국가대표팀, 다시 말해서 중앙회금과 이제 보험 자금 같은 것들이 막판에 종가 기준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양전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계속적인 활력을 현재 지금 불어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낙폭이 있다가 막판에 좀 말아 올린 맞습니다. 이런 흐름을 나타낸 게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네. 그 구원투수들. 맞습니다. 투입이 국가대표팀이라고 하는 그렇죠. 구원투수가 아니라 국가대표. 네, 국가대표팀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렇죠. 막판에 들어와서 받쳐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혼란스러웠던 그 중국장도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때 우리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중학개미들이 좀 많이 담았던 여러 종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오늘 알리바바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서학개미 분들은 이제 상위 1, 2부터 10위까지는 좀 많이 체킹해 보지만 이제 중국 관련돼 가지고는 체킹해 보는 것도 제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네.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알리바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오미, 비아디, 팜마트, 알리바바, SMIC 이 순서대로 현재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내 투자자 중에서 중국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직관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가지고 알리바바와 대척점이 되어 있는 미국의 M7 종목인 아마존 이렇게 두 가지의 수익률표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현재 지금 알리바바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8.47%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 정도입니다. 낙폭을 같이 키웠었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들어가지고 알리바바가 현재 여전하게 상승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알리바바가 왜 이렇게 중국 내에서 조금 더 좋냐라고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익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현재 1월 이후로 딥시크 사태 이후로 중국에서는 마찬가지 AI 열풍이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내에서 현재 지금 AI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알리바바의 쿼크라는 AI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딥시크 하고 있지만 딥시크는 다운로드수가 많았을 뿐이지 실제로 사용하는 거, 중국 내에서 실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알리바바의 쿼크다라고 해서 월 사용자가 1.5억 명이 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알리바바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알리바바에선 지속적인 관심을 여러분들 좀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 그 이른바 기술주들 중에서 AI 대장주 하면은 알리바바를 첫 선에 꼽을 수 있다? 지금 그 맞습니다. 말씀. 네, 인 맞습니다. 거예요?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M7에 비적할 만한 T10도 있을 거고 중국판 M7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모든 수에서 한 가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알리바바인 거고요. 네. 우리가 중국 내에서 AI 그래서 가장 1등인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현재 지금으로서는 알리바바다라고 투자자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 다 양쪽에 상장이 돼 있는데 이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슈가 네. 혹시 더 지금 갈등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관세 관련돼 가지고 글로벌 전반적인 관세 자체에서 이제 공포스럽게 되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좀 꺾이면서 많이 좀 하락하는 폭이 좀 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좀 퇴출시킬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판단해 볼 때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전에 1기 때도 나왔었지만 지금 이번에 245%까지 이제 관세를 올린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관세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이번에 원래는 145%에서 245%까지 올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펜타닐 관련돼 가지고 협의가 있으면은 줄여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시장에 체크가 될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체크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까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번에 리청강으로 통상대표팀이 교체됐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방금 아까 이제 뉴스에서도 나왔었지만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 아마 조만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미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먼저 통상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협의점을 찾는 것이 조금 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바바 관련돼 가지고 있는 투심들이 꺾이더라도 실제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꺾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건이 해결되고 올라갔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빠른 시기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로 그 백악관이 공개한 네. 그 중국에 대한 관세율 이거에 대한 중국 입장,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반응이 나온 거는 없어요? 사실 상무부에서 방금 방송 들어가기 전에 반응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상무부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부과하는 것 자체는 숫자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다. 다만 미국도 중국에 대한 협상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강대강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워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여기에 또 맞대응을 해서 125%가 아니라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관세. 이전에 이제 중국에서도 워딩했던 것 자체가 이제 관세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더 올리는 것은 숫자적으로 무의미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보니까 아마 크게는 올리는 것은 없을 뿐더러 지금 이제 상무부 이제 리청강 관련돼 가지고 통상 대표가 교체됐다는 거 보게 된다라면은 조만간 협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변수를 꼽자면 사실 오늘 중국 증시 장중에 영향을 미쳤던 건 H20, 네. 엔비디아 H20 수출 통제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수출 통제를 직접적으로 걸어버린다면 네. 이건 중국 빅테크들한테도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나요? 일시적인 타격은 아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관련돼 가지고 대체 관련돼서는 이제 화웨이 장비라든지 아니면 자국에서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장비라든지 조금 대체가 됐다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M7과 지금 중국 내에 있는 빅테크들 동시 낙폭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H20 수출 통제와 관련돼서는 중국 빅테크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중국 증시 박준석 파트너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